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좀 길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 지금 주제는 126조의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겁니다. 지금 기본 대리권 존재에 관해서 지금 설명 내용이 많아요. 제가 그랬죠. 표현대리는 126조가 중점적으로 나온다고요. 126조 중에서도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 관해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126조 포인트 성립할 수 있다? 아니다. 기본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권한을 넘는 경우에만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7번 기본 대리권 안에 법정 대리권도 포함이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기본 대리권에 그 관련해서 정리하게 되면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안 된다. 사자는요. 사자는 경우에는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법정 대리권은요.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기본 대리권 포함되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126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126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대리행위가 광행 구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제가 맨 처음에 개관 설명할 때 무권 대리하고 강행 법규 효력 규정 위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표현 대리의 문제가 논의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리행위가 강행 법규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 대리 문제는 논의 출발점은 어디보다 제가 유권 대리 할 때는 뭐라고 썼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대리에 따른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는 문제를 논하는 거였고, 무권 대리의 표현 대리의 경우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서 출발한다.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언제 판단한다? 법률행위시. 여기서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제가 뭐가 나오면 어떤 기준을 하게 되면 대리 당시, 법률 당시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 지금은 대리행위는 결국은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예요. 그걸 줄여 쓴 거예요. 대리 사이에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예요. 근데 줄여서 대리행위예요. 결국은 법률행위 당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으로 상대방이 표현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믿는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받는다. 제가 말씀드린 정당한 이유는 선의 부과실을 의미한다고. 한편 증명 책임 누구에 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십시오. 125조와 129조는 좀 다른데 126조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의 증명 책임이 있다.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계속 한 문장으로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출 사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출이 29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올해가 36회를 준비하는데 한동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자주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으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볼게요. 갑은 본인이 항상 이렇게 나오면 본인은 을에게, 대리인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수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 범위는 이거예요. 근데 대리인은 X토지를 병에게,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문제, 126조 문제구나. 그게 딱 감이 오셔야 돼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은 대리인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다. 표현 대리는 누구만? 상대방만 할 수 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인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대리인은, 그래서 제가 을이라는 표현을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지 상대방인지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 표현 대리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어떤 배움에 다른 파트에서 가게 되면 또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제가 안 하거든요. 대리인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제가 설명을 했었죠. 무권대리, 표현대리 책임은 대리인과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또 하나 추가할게요. 토지거래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어차피 표현대리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책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통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계법이라는 법규에서 정한 효력이에요. 결국은 강행법부와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강행법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그 구체적인 예로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이 표현들.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이건 국계법이에요.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게 그 표현이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의 예시인데 구체적으로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 아니라 성립할 수 없다. 요런 지문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5번 의리, 대리인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감명의가 아니라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참, 요것도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은 틀리라고 낸 지문이에요. 자, 요런 것 하게 되면 의리,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자, 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지금 병이에요. 자, 매도인과 측과에 관련해서 매도인인데 먼저 행위자가 누구예요? 계약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계약 체결자예요. 체결한 경우 누가 체결했어요? 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행위자는 누구다? 을이에요. 그런데요. 당사자 누가 매도인으로 기재됐어요? 누구의 명의로? 매매계약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 을의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계약 매도인의 누구예요? 당사자는 을이에요. 그럼 행위자와 매도인이 같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대리의 문제가 기단이다. 아니다. 이게 출발점인데 이게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행위자, 계약서를 쓴 사람 누구다? 을이에요. 하지만 계약서상 매도인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럼 이거는 대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대리 문제는 어떤 경우다? 계약서상 매도인이 누구? 갑인 경우. 즉 행위자와 계약서를 쓴 사람과 계약서상의 매도인이 다른 경우,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뭐다? 대리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사안은 지문은 매도인이 누구다? 을이에요. 을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매도인이 같기 때문에 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거지 대리가 아니면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병이 성이 무가시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결국은 요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행위자와 계약 당사자, 즉 매도인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리 문제가 아니고 대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소멸 사유는 뭐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숙군행위 철회, 원인 관계가 종료되거나 그런 다음에 그 대리인이 A의 범위다. 원래 범위가 A인데 A의 범위에서 법률 대리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게 되면 그 법률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즉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급부의 이행에 책임이 있다. 129조와 관련해서는 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 요건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할 만한 것도 없고요. 뭐였냐면 대리권 소멸, 표현서예요.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의 권한을 넘었다. 대리권 소멸, 권한 넘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129조예요. 126조예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하기 전에 A 범위면 A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멸을 했는데 A가 아니라 B를 한 경우에는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즉 126조가 성립할 수 없다? 성립될 수 있죠.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그걸 묻는 겁니다. 자,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은 제일 중요합니다. 126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표현대리의 성립의 효과예요. 출발점 어디예요?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기속된다. 계약이라면 항상 계약이겠죠.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이행, 채무이행. 다른 표현은 급부이행은 채무이행, 이행이에요. 다른 표현은 변제, 그런 표현 쓰는데 이행의 책임이 있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건 뭡니다? 자,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병이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상대방이 대리인의 유권 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제가 처음에 했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잘 나옵니다. 한편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여러분도 알아요. 그 법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교통사고 나면 쌍방 모두의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액을 정합니다. 그게 과실상계예요. 이 사람 과실이 얼마인지 이 사람 과실을 따져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게 과실상계. 근데 과실상계는 기본적 출발점은 어느 영역이냐면 손해배상 영역이에요. 손해배상 영역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리예요. 그럼 손해가 발생 영역은 첫 번째 불법행위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계약관계 같은 계약관계 조세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영역. 그와 같이 손해배상의 영역에 있을 때 불법행위 했을 때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표현대리 책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 암기를 해주십시오. 표현대리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문장을 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잘 나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 중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였다. 원래 과실상계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깎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손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 효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데 여기서는 경감 이런 표현을 썼지만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앞에가 틀리기 때문에 뒤도 여전히 틀린 겁니다.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표현대리. 그러면 여러분은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할 건 뭐냐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하자담보 책임의 성격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과실상계 하면 말 그대로 과실이 있다는 전제로 해서 그걸 참작한다는 건데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과실 자체가 논할 여지가 없어요. 무과실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 하자담보 책임의 성격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언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냐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씁니다. 과시상계 규정은 민법 396조거든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준용은 적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적용될 수 없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 과시상계 규정은 적용될 수 없지만, 이 뒷문장이 잘 나와요. 공평의 원칙에, 어떤 원칙? 과시상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이란 민법 일반 원칙이에요. 이걸 민법의 큰 원칙이래요. 하나 배웠어요. 사적자치 원칙. 그런데 민법에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도 당연하기 때문에 민법 몇 조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과시상계는 396조가 있잖아요. 그냥 이념이에요. 그런 원칙에 입각하여 하자 발생 및 확대 가공한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표현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과시상계 법률에 관해서는 이 둘 지문이 잘 나옵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딱 떠야죠.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더 외울 거.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경우 구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적으로 무효된 경우. 그 경우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